그리고 영재고 모의고사 같은 거 실제로 안 봤던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키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재영아, 과학은 설렁설렁 대충 버리시면 됩니다. 네. 합격에 너한테 영향을 안 끼칩니다. 2학년 과학 때문에 합격할 일 없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좀 치중을 하시되 과학은 딱 봐서 손댈 수 있는 걸 중심으로 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전략을 한번 써봐. 처음에는 꼬리문안 있는 거 있잖아. 거기서 1번은 쉽습니다, 보통. 그래서 딱 읽고 나서 1번 보고 2번, 3번 문제만 읽고 대충 흐름 본 다음에 맞고 안 잡히면 바로 넘어가. 그리고 끝까지 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땡기는 거 가시면 됩니다. 그때부터는 시간 조절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알겠죠? 저기 예준이하고도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거 해봤죠? 규민이도 이런 거는 시험 전략은 넌 익숙하지? 시험 전략은 특별하게 그렇겠지? 괜찮지? 이번에 3학년도 엄청 많이 떨어졌대, 규민아. 3학년. 그러니까 그 학원 내에서는 유수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이 서울에서는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왜요라고 하는 원인이 분석된 건 아니고, 난 한 가지 케이스만 봤습니다. 복행 금상받은 애 걔가 자소서 어떤지 내용을 쭉 봤는데 자소서가 좀 약하더라고. 현재는 원인부터가 정확히 안 됩니다. 혹시 나오시면 나오시는 대로 한 번씩 썰 읊어봅시다. 굳이 질질 시간 끌 필요 없으니까 풀이가 여러 가지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 테스트는 그냥 선생님하고 라이브로 갑시다. 내가 질문 살살 던져가면서 백그라운드 연결시키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아니겠네. 중간 체크 한번 합시다. 4차 일수열 나온 사람도 거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데이터까지?
계속 문제 풀듯이 하면 답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내가 나는 이런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씩만 얘기해 봅시다. 뭐 나오나? 세 번째 거까지 했어? 뭘로 했어? 염색으로 저를 커버한 거야?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으로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뭔지 그거 판단했구나. 염색 손 들어봐. 염색으로 난 커버했다. 염색 쪽으로. 일단 가닥을 한번 같이 잡아봅시다. 왜냐면 오늘 빈출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은 문제들이 몇 개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시간을 아껴봅시다. 일단 염색을 쓰는 거는 알다시피 칸수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는 알겠죠? 이제 이렇게 색깔을 칠하는 이유까지는 괜찮습니까? 이제 솔1은 염색을 통해서 해석을 할 거고요. 총 칸 몇 개 만들어야 되죠? 2n 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9개짜리면 18칸이겠죠? 예를 들어 두 번째 걸로 만약 한다고 한다면 나중엔 n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18칸이라고 하면 흰검으로 칠하는 형태니까 실제로 알다시피 검은색 몇 칸이냐 흰색 몇 칸이냐가 정해져 있죠. 검 칸수가 실제 몇 칸이에요? 9칸씩이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I라는 게 사실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은 다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I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I가 있는데 얘가 홀수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홀수계가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황이 됩니까? 위치 번호는? 기울성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어떤 칸을 차지하냐? 흰색 2칸을 차지하거나 또는 검은색 2칸을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얘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는 짝수계가 실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여기서 I가 나타났다 그러면 얘 기울성이 어때요? 기울성이 일단 다르죠? 당연히 위치 번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검은색 하나와 엔드 흰색 하나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상황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9개 수가 있다고 하면 9개 수들을 잘 보시면 홀수 몇 개예요? 5개죠. 5개니까 여기는 이제 4개가 되니까 짝수가 건들 때 좀 편한 거 맞죠? 얘는 어느 쪽일지 나도 감이 안 와. 어떨 때는 뭐 흰색 2개, 어떨 때는 검은색 2개니까. 얘를 가면 어떻게 돼요? 차지하는 칸이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 몇 개? 4개, 흰색 4개죠.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이거? 그럼 남은 칸수 어떻게 돼요? 5개, 5개씩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울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염색을 이용한 설명 방식인데 이걸 이용하면 n의 조건까지도 설명은 가능하겠죠. 이걸로 설명하면 n의 조건 뭡니까? 박재요? 네. n의 조건. n이 어떤 조건 만족해야 되죠? 만약에 존재한다면? 저렇게까지 괜찮겠다. 가닥만 잡았고 결과 확인을 하지 않았고 어쨌든 맞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최근 빈출도가 이게 염색을 이용해서 시행 해석하는 방식이 그 최근에 서울에서 계속 몇 번 출제됐거든. 최근에는 그러니까 난이도 적정 난이도용으로 출제된 것 같아. 그래서 이건 그냥 기억하고 있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출제 난이도가 보통은 합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맞으면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고 틀리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그렇습니다. 이 염색 문제는 할 수 있는 애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쨌든 다른 형태도 한번 비교를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갔을 때 팁을 좀 드리자면 학교마다 교시가 수학과학이 통합인 학교와 따로따로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죠? 따로따로 보는 학교는 수학 보기 전에 수학 머리를 돌릴 수 있는 문항을 준비해 가시면 되고 그래서 10분 동안 머리를 돌려줘야 됩니다. 진짜로. 최적화된 형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문항들이 있는데 그때 좋은 문항이 이겁니다. 첫 번째 멀티솔루션 문항입니다. 자기가 손 대기에 버겁지 않은 수준의 멀티솔루션. 존나 버거워가지고 버퍼링 되면 시험 때 자존감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은 멀티솔루션 문항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즉 고전적인 방식을 쓰지 않는 모델들이 있죠. 자꾸 머리를 딴 쪽으로 쓰게 만드는 모델. 그거 좀 이따 드릴 겁니다. 그 모델, 넓이 재해석 모델은 다 담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머리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과학에서 수학으로 돌릴 때도 잘 안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버퍼링이 있거든. 그 버퍼링 시간을 줄여줘야 돼. 이해가시죠? 수학과학 통합인학교가 더 어렵습니다. 두 개 동시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같은 경우는 동시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1교시랑 2교시가 모두가 달라. 2, 3교시랑 1교시가 모두가 구분됩니다. 1교시는 객관식입니다. 단답형 객관식 정도 수준이고 중등 심화형이지만 아이디어를 살짝 쓰는 형태 모델인데 2, 3교시는 서술형이 되다가 알다시피 좀 발상이 실제 확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1교시 끝나고 2교시 들어가기 전에 머리 존나 돌려줘야 됩니다. 넌 수학 중심으로 해주면 돼요. 과학은 적당히 버리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과학을 합격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에서 조금 에너지를 쏟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는 어떤 걸 갈 거냐면 솔트는 어떤 걸 갈 거냐면 일단 숫자들이 쭉 배열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위치 번호만 염두에 둘 겁니다. 이렇게 위치 번호만 염두에 두는데 위치 번호는 정해져 있죠. 1, 2, 3, 점점에서 2n까지 이렇게 돼 있겠죠. 굳이 18이라고 안 쓸게요. 2n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요소를 얘기할 수 있냐면 i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얘가 실제로 홀수다 1번 홀수다 2번은 짝수다를 생각할 건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i라는 거를 first i의 위치 번호라고 합시다. 나 번호 뭔지 모릅니다. 야 위치 번호가 겹치는 숫자가 있습니까? 없죠. 어떤 수도 위치 번호 딱 하나씩만 나타나는 거 맞죠? 예전에 좀 머리가 딴 데로 가 있구나. 그 다음에 A, 여기 BI라는 걸 세팅할 건데 BI는 딱 AI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A 더하기 I 더하기 1이죠. 요게 second I의 위치 번호겠죠. 사실 이거 홀수 짝수는 별 의미가 없네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시그마 AI에다가 더하기 BI를 전부 다 더한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1부터 얼마까지 더한 거예요? 2n까지 싹 더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 i는 1부터 n까지 돌아가는 거 맞죠? 얘는 2ai에다가 더하기 i 플러스 1이라서 이거를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 2 곱하기 시그마 ai i는 1 n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뭐 n의 n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되고 이쪽은 2분의 2n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 될 건데 야 나 뭐 하려고 이렇게 온 거 같아? 이래서 뭐 어쩌죠? AI 얼마인지 나도 모르는데 이래도 모르잖아. 뭐 하려고 이렇게 온 거냐 나? 포인트만 집어주시면 되는데 포인트만. 나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n의 조건 구하고 싶은데 이게 n의 조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 얘가 정수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식 정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정수가 아닌 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a까지 ai 했을 때 얘가 이건 어차피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얘가 4n 제곱인데 n 제곱이니까 3n 제곱 될 거고요. 2n에다가 n 3n 빠지죠. 마이너스 n 맞습니까? 아니네. 3n이고 얘가 2n이니까 마이너스 n 맞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걸 갖다가 실제로 얼마? 4로 나눠줘야 되죠. 2로 한 번 더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평소. 끝났네. 어차피 인수분해까지 이렇게 됩니다. n에다가 실제로 3n-1이기 때문에 얘가 4의 배수 또는 4k 플러스 3꼴의 수겠네요. 그죠? 4k 마이너스 1이라고 되죠. 따라서 이 실제 n은 만약 된다면 4k거나 또는 4k 마이너스 1 같은 형태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방정식의 구조를 좀 이용하는 거죠. 그죠? 수체계를 좀 이용하는 거죠. 이런 거 실제로 시험 전에 한번 머릿속에서 멀티로 실제로 쫙 돌려주면은 머리가 실제로 좀 더 범위가 넓어지겠죠. 싸울 준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모델들 한두 개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장에. 그 다음 세 번째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셉니다. 이건 생각하기가 조금 어색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면 정말 좋습니다. 다 되시면 선생님 준비되신 말씀 주세요. 술술이 들어가겠습니다. 저게 n의 그 뭐야 무조건 되는 조건 아니죠. n이 n차 L셀이 존재할 때라는 가정이 있죠. 왜 저렇게 붙였냐면 이거는 연구가 다 안 끝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n차 어떤 n에 대해서 n차 L셀이 반드시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존재할 때 그죠. 가정이 존재할 때 어떤 조건이냐를 말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 야, 이거 시행이 눈에 보이냐? 이거 뭐 시행 맞아 이거? 이게 세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시행입니까 이거? 어떤 형태로 시행이죠 이게? 시행이라 그러면 뭔가 반복되는 작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고 상태 변화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뭐고 그럼 마지막 상태는 뭡니까? 네. 계수가 뭐예요? 맨 처음에 그 1, 2, 3, 4 분열로 쭉 돼요. 아, 숫자를 차례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상태는 실제로 저렇게 위치를 바꿔서 저렇게 만드는 거? 그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 놓기 나름입니다. 초기 상태는 실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실제 차례대로 1, 2, 3, 1, 2, 3 나도 되고 1, 1, 2, 3, 3 나도 되죠. 시행을 이해가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3, 1, 2, 1, 3, 2라고 하면 일단은 위치를 바꿔야 되니까 얘하고 얘 위치 바꾸는 거 생각하는 거 괜찮습니까? 3, 1, 2, 1, 3. 그 다음 두 번째는 얘하고 얘 바꾸면 실제로 3, 1, 2, 1, 2, 3. 그 다음 마지막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시행 세 번 만에 이렇게 원하는 걸로 만들 수 있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초기든 최종이든 뭔가 가시화된 형태의 상태 비교가 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 시행은 뭐가 되겠어요? 시행. 시행은 A하고 사실은 뭐 B가 있으면 얘를 위치를 바꿔주는 거겠죠. B하고 A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어떤 상황을 볼 거냐면 일단은 처음에는 1, 1, 2, 점점점에서 nn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초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종으로 가면 이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만족하는 뭐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행에서 무엇을 볼 것이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우리가 어떤 걸 설정할 거냐를 봤을 때 뭘 설정하면 좋겠냐? 일단 뭘 설정할까? 뭔가 변화량을 설정하려면 변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시행에 의해서 뭐가 변하는지를 잡아줘야 되죠. 수들의 그 거리라는 건 사이 놓인 수들이죠. 사이수, 개수 괜찮습니까? 예. 실제로 이게 뭐냐면 사이수라는 개념이 들어오죠. 이게 제한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의 변화량은 사이수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시행을 통해서 볼 거고 당연히 사이수 개수를 보면 시행 자체는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 위치를 바꾸는 거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얘네만 보면 안 되죠. 그럼 사이수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A하고 B 이걸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바꾼 애가 누군지만 명시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두 개 바꾸는 거는 모든 배열을 다 해봤습니다. 어우, 당연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거쳐서 결국에 만들 수 있는지 아닌지 판정하려는 게 목적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적인 배열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이 작업으로 반드시 만들어지죠. 그런 배열이 일단은 있는 거잖아. 뭔지 몰라도. 그럼 숫자 위치만 바꾸면 만들어지겠지. 그런 게 없으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를 판정하는 거지 어떻게 바꿔서 몇 번 만에 된다는 모릅니다. 되냐 안 되냐만 판정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애매한 부분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걸 보면 요 사이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야
여기 L개, M개, N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L개, M개, N개 그대로 있겠죠. 그죠? 뭐 사실 이 앞에도 있지만 이거 무시하자. 앞에는 뭐 어차피 똑같은데.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변하는 걸 만약 본다면 사이수 개수를 볼 때 누굴 보냐면 A의 사이수와 그다음에 B의 사이수의 변화만 보겠죠. B의 사이수의 변화만 볼 겁니다. 변화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A의 사이수와 B의 사이수의 합을 볼 건데 L 더하기 N 맞습니까 여기서는? 네. 그럼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게 돼? A하고 A니까 M이죠. B하고 B니까 L 더하기 M 더하기 얼마야? N 더하기 얼마입니까? 2죠. 맞아요? 이렇게.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들어왔잖아. 맞죠? 네. 그럼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비교해보는 거 괜찮습니까? 지금 자, BB가 나 잘한 거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얼마가 되는 변화량 자체가 2에다가 M 더하기 1 맞죠? 무슨 수입니까? 짝수죠, 짝수.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실제 여기서 사이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데 이게 사이수 보시면 총합을 보시면 얼마예요? 0이죠, 0. 0인데 여기서는 얼마가 돼야 되냐? 사이수가 실제 얼마가 돼야 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n까지 다 더하게 되는 거죠.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얘가 어떤 수가 돼야 돼요? 시행을 봤을 때 처음에 있던 수가 0이니까 변화가 계속 짝수개씩 일어나면 확실한 건 짝수라는 거죠. 얘가 짝수여야 된다. 끝났죠. 얘가 짝수려면 당연히 4K 아니면 4K 마이너스 1이겠죠. 똑같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시행으로 해석하는 방식과 염색하는 방식과 세 개가 공유되기 때문에 하나의 파트에 대한 접근도는 어쨌든 좀 더 이 머릿속에서 조금 접근이 좀 더 용이해지는 상태가 되긴 하겠죠. 이거는 시험장에서 어쨌든 기억 좀 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 시험장에서 효과적인 형태 모델도 몇 가지만 다룰 거거든. 니네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른 요소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 공통 라인에서 제일 요소는 넓이 재해석입니다. 넓이 재해석하는 게 왜 나오냐? 교과인데 교과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옵니다. 교과라는 건 무슨 얘기냐? 중등에서 많이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교과입니다. 교과가 아니다는 무슨 얘기냐? 해석 방식이 교과와 똑같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요구하는 그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 라인 하나. 작년 서울도 실제로 출제됐습니다. 그 넓이에 관련된 요소가 실제로 포함되는 문제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규칙성 판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규칙성을 어떤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규칙성 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사용되는 형태의 지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과정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귀납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추론 단계는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추론은 정확히 말하면 교과나 경시에서 뭐하고 제일 비슷하냐면 점화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점화식은 약합니다. 되게. 귀납적 추론을 너무 제한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규칙성 찾는 모델 조금만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시험장 용도로 일단 기억하실 용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기억하면 좋은 게 사실은 두 가지 모델입니다. 하나는 종이접기로 보여드릴 거고요. 종이접기 이 응용 사례는 경계선 존나 센 걸로 다른 버전으로 확장돼서 다른 형태로 나온 이력도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여러분들이 경시할 때나 실제 한 번쯤 볼 수 있었던 모델, 요세푸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요세푸스 모델에 대해서는 실제로 알고 있더라도 실제 지금 하는 로직을 머릿속에 박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요세푸스부터 볼 거야. 왜냐면 요세푸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생각할 거냐면 규칙성을 저렇게 찾는 거구나라는 모델을 받기 위한 용도입니다. 두 번째 종이접기는 어떤 용도냐? 효율에 대한 용도입니다. 효율. 내가 찾았는데 그거보다 실제로 더 강력한 모델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모델이 지표가 될 거니까 두 가지 모델 한번 볼게요. 요세푸스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아마. 요세푸스가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요세맥이라고 알고 있어. 성경에서 나온 요세맥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모델은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우상에서 다루는 건 단순화된 모델을 다루거든. 그러니까 원형으로 이렇게 쭉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한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매 두 번째마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생존 자중에서 두 번째가.
그래서 마지막 한 명만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요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죠. 뭐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이격이. 자, 일단 여기서 자, 그럼 규민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요세푸스 문제하면 뭐 생각납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거. 일단 문제 상황 기억나죠? 그러니까 보통은 규칙은 다시 말하지만 매 두 번째마다 여기가 시작이라고 했을 때 시작은 보통 1번이라고 하죠. 매 두 번째마다 실제로 제거하는 건데 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얘 제거하고 얘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제거하고 이렇게.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생존자 중에서 또 두 번째 거 제거하고. 예를 들자면 만약에 실제 5명이 있다. 1, 2, 3, 4, 5가 있다 그러면 얘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얘 죽이고 그 다음에 나무는 한 바퀴 일단 돌았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첫 번째 근데 얘가 두 번째니까 얘가 죽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인데 두 번째니까 얘가 죽겠죠. 이런 식으로 돌아서 마지막에 3번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구조라는 거 괜찮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모델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몇 번이 살아남냐를 실제로 관심 있게 보는 게 첫 번째인데 규민이 타지.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네, 2의 K이고. 이게 걔가 1이다? 1. 또 그다음에는 1부터 계속 그 몇 번이 살아남는지 그걸 문서 계속 해왔어요. 아 직접 해봤어? 일단 n에 따라서 이거 FN을 뭐라고 할 거냐면 최종 생존 번호라고 합시다. 생존 번호. 그래서 내가 이걸 뭐 할 거냐면 이게 1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규칙성 판정할 때는 데이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데이터가 적어도 3개 이상 찾아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1번 문제가 보통 특수한 형태 상황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확보 때문에. 그래서 1일 때 1, 2일 때 1, 3일 때 3, 4일 때 1, 5일 때 3, 6일 때 5, 7일 때 7, 그 다음에 데이터 몇 개만 누적할게요.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14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어떻게 가냐? 귀찮은데.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야, 자 1번은 뭐다?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무조건 데이터 확보해야 됩니다. 데이터 확보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2번은 뭐다? 추론입니다. 추론. 또는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가설자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 2의 거듭 제곱일 땐 1 되는 것 같아요. 요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요것도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거 불러주세요. 이거 설마 2의 K승 빼기 1은 실제로 2의 K승 빼기 1이에요. 이건 재미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랑 불러주세요. 가설 설정입니다. 두 번째 문제. F 2의 K 더하기 T가 1 플러스 T. 오, 훌륭합니다. 지금 어떻게 추론했는지 느낌 옵니까? 실제 여기서 보면 하나씩 넣을 때마다 둘씩 늘고 있다는 이런 규칙성이 실제로 제한적으로 보존되죠.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여기서 1 넣을 때마다 2씩 넣는다, 1 넣을 때마다 2씩 넣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단된다. 뭐 이런 식이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냥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2의 K승에다가 더하기 T라고 생각한 이유는 알겠죠? T는 당연히 범위가 어디냐? 0부터 시작해서 2의 K승 전까지일 겁니다. 그죠? 이때 얼마 나와요? 보통은 맨 처음에는 실제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시작해서 얼마 됩니까? 한 칸 넣을 때마다 T가 2T냐? 2T네 맞네. 1 더하기 2T 괜찮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검토 작업 해야겠죠. 검토 작업. 그죠? 이거면 이제 구할 수 있는 상태 되는 거 맞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F 예를 들어서 2025는 얼마입니까? 2025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넘지 않는 이 최대 거듭 제곱수를 찾아야 되죠. 얼마입니까? 1024의 2배니까 2028이니까 2028은 이거보다 실제로 크죠? 그죠? 1024, 2048이 더 크니까 1024겠죠. 1024. 얘는 얼마?
1024. 지금 이게 13 더하기 1024니까 얼마예요? 1002. 아이씨. 1000. 답이 1001이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03이라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이제 경찰 때나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설명 만들어야겠죠. 자, 이거 왜 생긴 겁니까? 처음 시행할 때 2K 플러스 1꼴이 다 줬, 2K 꼴이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증명할 때 니네 그거 막 수학적 귀납법 쓸까 봐 내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예시대로 설명해도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4명일 때는 예축구 예축구니까 실제로 n이 4인 경우는 뭐랑 똑같습니까? n이 2인 경우랑 동일함으로,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예를 중심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엄밀한 논증하려고 꼭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1되는 건 쉽게 되는 거 맞죠? 그죠? 반복이 일어난다라는 뉘앙스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된다고. 얘는 어떡할래요? 두 번째 거는 되게 쉽긴 한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 야, 그 1024명이 있어. 1024명이 있는데 1번부터 시작하지 말자고. 556번부터 시작하자. 556번부터 시작해서 그 걔부터 맨 두 번째마다 죽일 거야. 그럼 최종 생존 번호 몇 번입니까? 그건 괜찮은 거 맞죠? 얘 왜 됩니까? 규민이 이거 설명되는 거 맞죠? T만큼 팀명 가서 서로 거기서 죽으면 그렇죠. T명을 죽이면 2T명이 되고 그 다음 번째가 2T 플러스 1이죠. 걔부터 시작할 때 나 자녀 인원이 몇 명일까? 남은 자녀요? 2의 K승명이죠. 그러니까 K죠. 그런 설명을 쉽게 얹혀줄 수 있으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친숙하지만 이 모델은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머릿속에다가 다지기 위해서 기억하는 게 괜찮겠죠. 그죠? 실제 그래서 1번은 뭐다?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이 안 되면 접근이 불가능한 거구나.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한테 한번 그냥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목적은 규칙성 적용 플러스 규칙성의 효율 판정, 이 두 가지가 붙을 겁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기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규칙성의 제일 어려운 점이 혹시 뭔지 알죠? 다 지가 맞아. 어떤 새끼가 구해도 다 지가 맞다니까? 규칙성 못 구하는 사람만 아니면 다 내 규칙성이 맞습니다. 맞죠? 그럼 누구께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해봐야 알죠. 시험 볼 때 누구랑 비교할 겁니까? 없죠. 내 걸 내가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그러진 답안으로 가도 지옥으로 혼자 가는 겁니다. 그죠? 지옥인지 천국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달리는 거라고. 이런 무서운 상황에 대한 걸 인지시키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문제 드릴게. 이거는 괜찮습니까? 자, 그럼 문제 드릴게. 자, 그 실제 이거 귀납적 추론에서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종이를 계속해서 접는 작업에 대한 모델입니다. 이것도 나름 유명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접었다 피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접었다가 다시 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서 얘는 이제 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제 만약에 이거 시행을 두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하면 여기서 접고 나서 또 접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좀 무식이 한데,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접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접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접. 그래서 이걸 갖다 실제로 폈다 치면 어떻게 돼요? 접었다 폈다 치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들어갔으니까 D, 얘는 D, U라고 합니다. 그죠? 얘를 그래서 한 번 접은 걸 A1 패턴, 얘를 A2 패턴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우리의 목표만 정해줄게요. 어차피 실제 문제로 제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A14에서 387번째에서 392번째 패턴을 조사하세요. 찾으세요. 자, 패턴 찾으세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얘 특징이 뭐고 뭐 이런 건 실제로 나중에 찾으면 생각하시고 일단 찾아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A1 패턴이 D고 A2 패턴이 DU입니다. 그죠? 우리는 A14란 패턴을 찾을 때 실제로 그 안에서 제만 찾으면 됩니다. 제만. 오케이?
아 그리고 니네가 3학년 때문에 이건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2학년은 문제가 안 됩니다. 2학년은 어차피 소풍 가는 형태로 시험 봅니다. 근데 3학년이 문제인데 절실해가지고 합격하려고 실제로 가진 노력 다 하다 좆되는 경우 생기거든. 왜냐면 변수가 돌발 변수 되게 많죠. 첫 번째, 문제가 막히는 게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다 막히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죠? 그러면 보통 멘탈 나가거든요. 왜냐, 특히 이제 학원 모의고사를 봤던 애들이 제일 문제야. 시험 보거나 시험 볼 때 안 좋은 느낌이 오버랩 됩니다. 내가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이 느낌이었는데 씨발 좆된 것 같아. 그때 등수가 좆됐었거든. 이러면 완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건 딱 한 가지만 부여를 할게요. 목적하는 건 뭐냐? 시험 끝나고 나서 후회가 없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후회가 없게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후회 없게 보고 오셔야 됩니다. 후회가 없다가 최종 목표여야 되고요. 잘한다를 목표로 삼지 말라고. 합격할 거야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후회가 없게 보고 온다. 내가 이 시험은 이 정도 했으면 실제 에이 할 만큼은 한 거지 뭐. 이 느낌을 내가 얻고 싶은 최종 목표로 두시는 거 괜찮겠습니까? 동영이도? 예준이도? 훈준이도 기억해. 그러니까 하다가 절망적일 때가 가끔씩 있어. 아 씨발 좆된 거 같다.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 느낌 들 때 그 다음 교시 넘어갔을 때 영향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거 없지 뭐. 여기다가 니네 문제 하나만 더 나중에 얹혀놔. 그때 마름모로 분할하는 문제 기억나죠? 정삼백각형 마름모 분할 문제 기억나죠? 처음에 했던 거. 그 문제 하나 더 붙이세요. 멀티 솔루션 3개다. 아시겠죠? 그 3개 정도면 머리 가동시키는데 범위가 충분히 넓어질 겁니다. 종이 줄까? 달라고 하지. 종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종이 드려요? 한 장? 아, 연습장이 참 쉽게 나오네요. 그래서
설령 틀리더라도 이렇게 하면 확실할 것 같다는 방법 나온 사람은 일단 말씀 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D랑 U랑 그 대칭되니까 그러니까 반복한다. 그게 제일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규칙 우리 많이 써봤잖아. 니네 그건 다 파악했죠. 중심 기준으로 접을 때마다 대칭되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일단 뒤집었으니까 순서를 바꿔야겠죠. 그죠? 이 수열이 문자열이 있으면 이 문자열을 갖다가 뒤집어서 놓고 두 번째는 뒤집은 거에서 U하고 D를 반전시킨다. 여기까지는 다 나왔죠. U, D, D, U, U. 이거 뭐 어떤 게요? 이거? 네. 어떻게 찾았어요? 네?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요? 네. 전 A13의 그 전 거의 패턴에서 똑같은데 사이사이에 DU, DU를 꽂아놓은 느낌이에요. 훌륭하다. 이게 지금 현재 어쨌든 그 판단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A1은 일단 D라고 하고 A2는 실제로 DBU 맞죠? A3는 실제로 DBU, DBUU 뭐 이 정도만 데이터로 실제로 구비한다 칩시다. 그러면 신생 패턴들이 들어온 위치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이사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 가죠. 저보다 펼치니까. 펼치기 또 반복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신생 패턴의 위치가 홀수번째다는 괜찮습니까? 그죠? 왜냐면 그 이전에 접었던 거에서 한 번 더 접기 때문에 처음 시작점에서 실제로 신생 패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복제돼서 실제로 홀수번째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복제돼서 또 홀수번째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이 DU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 괜찮죠? 뒤집은 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실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위치 번호를 본다면 1번, 3번, 5번, 7번 같은 형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D가 나타나는 위치랑 그 다음에 U가 나타나는 위치 보면은 패턴이 뚜렷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함수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F에다가 K의 AN이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의미할 거냐면 AN의 K번째 패턴이라고 할까요? 이걸 차라리 FNK라고 하자. FNK. 이렇게 여기 넣어놨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F에다가 N에다가 4K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D가 나오는 거고 FN에다가 4K 플러스 3은 얼마? U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 홀수일 때 얘기고 FN에다가 2K는 어떻게 됩니까? F 마이너스. 그 전 단계 있던 거죠, 얘. 그 전 단계 있던 거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 F에다가 N-1에다가 K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F에다가 387이다 라고 하면 얘 홀수니까 어떻게 돼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그죠? 4, 9, 36에다가 얼마입니까? 4K 플러스 3이니까 U죠. 388 얘는 어떻게 됩니까? 389는 그럼 D겠네요. 그죠? 그 다음 F에다가 390 얼마야? 1은 U죠. 그리고 두 번째로 F에다가 388은 얼마입니까? F에다 388은 이 14니까 이거 14 뺐습니다. F13 13번째 접힌 거고 194번째 패턴 맞죠? 얘는 12번째 접힌 거고 80 얼마입니까? 97 이거 4K 플러스 3 맞죠? 그래서 얘는 얼마? 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이 패턴 388번째 패턴은 몇 번째 언제 처음으로 접했으며 그때 어떤 패턴이 나타난지까지 역사가 다 포함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실제 이 모델을 응용한 형태로 경계선은 실제로 접힌 수열로 냈습니다. 다 실제 예를 들어 숫자를 갖다 다 디지한 다음에 접었을 때 실제 특정 숫자 실제로 특정 숫자 위에서부터 몇 번째 무슨 숫자가 기재되어 있느냐 이런 패턴 출제한 있습니다. 자, 이 규칙성은 괜찮습니까? 이 정도 기억하는 거?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약간 실전형 연습을 한번 해보는 셈 치고 지금 나눠드렸던 시험 문제에서 두 번째 거 보십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접힌수열이라는 그 패턴에 관련된 얘기인데 작년에 실제로 서울에서 이런 거랑 유사 패턴이 나타났는데 서울 거 졸라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받았구나. 이거는 좀 셉니다. 더.
푸는 시간을 잠깐 드릴게. 약간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쓰기 힘들어? 응. 끼어넣는 거. 끼워넣는 거는 그냥 거. 그거 끼워넣기라고만 표시하시면 되는 어느 단계에서 끼워넣기라든지만 표시하시면 되죠. 딱 2번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까지만 파악합시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지 않았나요? 그때 미인 하지 않았어요? 응? 네, 하지 않았어요. 2번 했었나 우리? 2번 네, 했어? 그때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하는 그게 하지 않았나요? 그 가지에서 몇 개 했어? 스물인데. 아야. 근데 그거 뭐냐 그 순서가 겹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건 빼야죠. 네. 빼야죠. 맞습니다. 빼야죠. 그건 빼야죠. 음.
됐어요. 됐어요? 된 사람은 손 한번 표시해 주세요. 지민이 됐고 일단 나머지 한번 해보시고. 됐어요? 근데 수능은 다 기억납니까? 뭔지 되는지. 그냥 적고 나서 진짜 뭔지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헷갈리다니까. 접었는데 내가 뭔지 된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LU하고 응. 그다음에 BD하고 잠깐만 LU 그다음에 BD. 응. 이게 뭐예요? 그다음에는 네. 뒤로 이렇게 있고요. RD요? 아까 이게 이렇게요. 그다음 뒤집어요. 끼워넣기 말하는 거죠? 끼워넣기. 어쨌든. 네. 아 반대로 했네. 자, 이거 반대야? 반대? 사가 제일 밑에 있는 거라서 뒤집으면 돼요. 아 뒤집으면은 순서가 L. 한번 해볼까요? 야 우선은 여러분들 접어서 만들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 맞죠?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2일이라는 거하고 4, 5에 주목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인접한 애가 누군지가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2일하고 4, 5가 인접했다는 얘기는 인접했고 더군다나 순서를 생각하면은 1하고 4가 열을 기준으로 보면 1하고 4가 같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실제로 같은 쪽에 있는 거 맞죠? 그죠? 이거 보면은 처음에 뭔 짓 하는지 대충 예상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4, 5하고 2, 1을 갖다가 실제로 어쨌든 붙였을 것 같으니까 그죠? 나도 적어놓을게. 이렇게 되다 치면 어쨌든 4, 5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죠? 4, 5가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어딥니까? 4가 실제로 4하고 5가 인접하고 2하고 1이 인접해야 되니까 헷갈려. 1, 2, 3, 4, 5. 얘 이렇게 혹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죠? 뒤로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LD입니다. 처음에 LD 했습니다. LD. 근데 문제가 이제 4가 위로 떠야 되니까 이렇게 와야 되죠.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이렇게 오죠. 그럼 이제 3력도 붙습니다. 3력도 붙는데 6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3이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뒤집혀야겠죠. 뒤집혀야 돼서 얘가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끼워넣기 방식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한 거 순서대로 다시 하면 이거 적은 다음에 BU를 한 거죠. BU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거 RD가 맞긴 한데 RU 맞죠? RU가 맞긴 한데 RU인데 이게 끼워넣기 RU죠. 4랑 5, 그러니까 그 사이 끼워넣기. 그러니까 RU인데 얘가 끼워넣기 RU입니다. 끼워넣기. 그죠? 자, 우선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실제 강조되고 있는 거 2번 왜 들어갔는지 알겠죠? 끼워넣기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가게시킨 겁니다. 정상접기가 아닌 형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실제 정상접기라고 하면 그냥 접었겠죠. 이게 정상접기고 끼워넣기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뭔지 몰라도 변종이 있다. 이 케이스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야, 정상접기 몇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끼워넣기를 제외한 어우이도 야, 정상접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적어요. 미친놈아. 그 밑에 조합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나눌 거냐면 정상접기요. 정상접기 끼워넣기 말고요. 그 LBR 맨 밑에 놓이는 그 위치를 잡아서 응. 케이스가 여기 모서리 있는 꼭지점이
이거를 맨 밑으로 기준으로 삼을 때 이게 쌓을 수 있는 거였어요. 어렵지. 어떻게 보면. 이제 L, B, R을 그 배열하는 단수. 그렇죠. R, L, 그 다음에 B 이거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거고. 아 6시. 그죠? 이거 실제 몇 가지죠? 300가지죠. 거기에다가 UD. 그죠? 그 다음에 실제 DU 결정이죠. DU 결정 각각 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2의 세제곱 들어와야 되죠. 48입니다만 앞뒤. 조심할 건 뭐예요? 이거 다 됩니까? 제외되는 케이스 몇 개입니까? 48에다 얼마를 빼야 됩니까? 4개. 어우, 문제가 되는 게 뭔지 파악을 하셔야죠. 뭘 빼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 LU하고 RD가 순서가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내가 쉽게 말하면 진짜 문제 똑같은데 서로 다르게 카운팅된 걸 치는 건데 얘 앞으로 접고 얘 뒤로 접는 거 순서 중요합니까? 얘를 뒤로 접고 나서 얘를 앞으로 접는 거하고 얘를 앞으로 접고 얘를 뒤로 접는 거 순서가 고려돼 있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아 같은 거죠. 같은 건데 다른 걸로 취급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각할 건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RU하고 그다음에 RU하고 그다음에 LD 조합 또는 RD하고 LU 조합이죠. 요 조합이 두 번씩 오버 카운팅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B 위치 결정하는 거 괜찮죠? B는 중간에 들어가면 순서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똑같이 대칭적으로 될 수 있는 이상이면 B가 영향을 안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D하고 U가 실제로 또 각각에 대해서 가능하죠. 이 두 가지에서 총 8가지가 실제로 빠져줘야 됩니다. 얘네는 오버 카운팅입니다. 그죠? 전부 다 오버 카운팅입니다. 실제로 어쨌든 한 가지씩은 다 빼줘야 되는 거 맞죠? 두 번씩 오버 카운팅 돼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본 카운팅은 40가지가 나옵니다. 네? 왜 20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전제로 까는 게 2가 쓰인 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냐면 2가 써인 칸을 기준으로 이게 접었다 치면 그대로 내려놓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뒤집는 거에 대한 거 때문에 그러죠. 뒤집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를 기준으로 하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놓치면 큰일 나죠. 실수하는 거죠. 2를 기준으로 그러면 2가 고정된 상태로 2를 기준으로 1을 고정된 상태로 해서 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B가 업다운이 생기는 겁니다.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한 단어 써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해서 내릴 때도 2를 기준으로 내리는 거죠. 이걸 뭐 뒤집을 때까지 고려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걸 염두에 두시면 안 된다고요. 기호에 괜찮습니까? 그 단어 보입니까? 그래서 40가지 맞죠? 문제는 뭐다? 끼워넣기입니다. 끼워넣기. 끼워넣기가 몇 가지 있을까요? 고민한 사람. 일단 나와 있는 끼워넣기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걸 실제로 한번 접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접어올린 이런 형태 접히죠. 여기서 끼워넣기는 앞쪽, 뒤쪽 다 있죠. 이런 끼워넣기 몇 가지 있을까요? 끼워넣기.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끼워넣기 1입니다. 그죠? 이거는 사실은 2번에서 나타난 끼워넣기기도 하고요. 그죠? 중간에 B가 있어야 되죠. 중간에 B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한 판은 먼저 접어줘야 되죠. 레프트 윙이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는 접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L, R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L, R 선택했다고 쳤을 때 업다운이 있죠. 업다운이 있으니까 두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다운이라고 쳐봐. 그러면 B는 자유롭게 움직입니까? 아니죠. 자동 결정됩니다. 그리고 끼워넣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끼워넣기는 그죠? R이냐 L이냐 이거 선택하는 문제가 실제로 첫 번째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업이냐 다운이냐 요거에 따라 실제로 걸리는 거고 나머지 자동 결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끼워넣는 위치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총 8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배치는 겹칠 수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접는 방식 정성접기로 나타날 수 없는 접기 방식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이렇게 아까 했던 거 반대로 얘가 실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네 하시면 여기 안에 보시면
뒤집니까? 반대로 좁기 괜찮습니까 이거? 표정도 별로 안 좋네. 아니 이렇게 되면 여기 조개 보이잖아. 조개 이 새끼들아. 조개 대가리. 조개. 여기 얘가 실제 요 사이에 이렇게 접어 들어간다 본다. 그래도 이렇게 되죠. 이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8가지를 2로 나눠야 됩니다. 이게 대칭적이다. 그죠? 그래서 끼워넣기 2는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이걸 2로 나눠야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왜 이거? 왜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접었을 때 봐봐 여기서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먼저 접힌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얘가 먼저 접힌 다음에 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대칭적입니다. 윙입니다. 윙. 대칭적인 윙이라서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미안한데 끼워넣기가 3이 있습니다. 왜?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죠? 네, 맞죠. 사실 이런 예외가 되는 경우 찾기를 좋아하는 학교 서울에서 출제를 했던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티브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괜찮습니까? 이 끼워넣기 괜찮아요? 이거 몇 가지? 가지 쓰는 거 괜찮습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B를 갖다가 업하든 다운하든 둘 중에 하나죠. B를 업하든 다운하든 되면 그 다음에는 같은 방향으로 몰린답니다. U로 몰든 D로 몰든 상관없죠. 그리고 나서 끼워 넣는 거는 이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낼 거냐 오른쪽에 있던 낼 거냐니까 총 가지수가 끼워 넣긴 하면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 60가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경우 따지기에 대한 모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짜증나요?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가 넓이 재해석하는 모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넓이 재해석. 넓이 재해석은 1번이 아마 될 겁니다. 1번. 졸린 사람 좀 자식. 근데 그거는 차이가 없잖아.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아.